남편과 사별한 뒤 세상이 한순간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 분명히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별일 아닌 일로 다투던 사람이 오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난 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현실이 밀려왔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라 기억만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친정도 여의치 않았다. 이미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집에 살고 계셨고 오빠네 가족도 함께 지내고 있어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그렇다고 당장 혼자 집을 얻어나갈 형편도 되지 않았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남은 것은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과 생각보다 많지 않은 통장 잔고 그리고 막막한 뿐이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시아버지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주 왕래는 있었지만 각자 생활을 존중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뒤로 시아버지는 혼자 지내고 계셨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늘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남편의 49제를 앞두고 찾아뵈었을 때 시아버지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오래 놓지 않으셨다. 그 손의 떨림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갈 데 없으면 여기로 와라. 그 말은 조심스럽고도 단호했다. 나를 걱정해서인지 혼자가 된 자신의 외로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제안은 그 시점의 나에게 유일한 선택지였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몇 개의 짐을 싸서 시아버지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함 그 자체였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서 마주치는 순간마다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괜히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는지 괜히 신문만 넘기며 헛기침을 하셨다. 집안에는 늘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공기처럼 떠다녔다. 남편의 부재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눌러앉아 있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생활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아침밥을 준비하면 시아버지는 설거지를 도와주셨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듯했다.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불 꺼진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다. 시아버지는 평생 혼자 살아온 분답게 생활 방식이 굳어 있었고 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다. 반찬 하나를 두고도 짜다, 싱겁다 말이 오갔고 창문을 여는 시간, 난방 온도 같은 사소한 일들이 쌓여 작은 갈등이 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역시 같이 사는 건 무리였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조용히 꺼내신 이야기가 나를 멈춰 세웠다. 남편이 어릴 적 어떤 아이였는지, 혼자 키우며 얼마나 미안했고 또 자랑스러웠는지, 그리고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난 뒤 하루하루가 얼마나 허전한지에 대해 담담히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상실을 겪은 가족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다. 나 역시 마음을 열었다. 남편과의 추억, 미처 하지 못한 말들, 혼자가 된 두려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말을 하다 보니 울음이 터졌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네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같이 산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내어주는 일이라는 걸 배웠다. 시아버지는 내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밥을 남겨두셨고 나는 병원 갈 일이 있으면 꼭 동행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예전 같았으면 생각만 해도 막막했을 테지만 이제는 둘이서 간단히 음식 몇 가지만 준비해 조용히 보내는 방법을 찾았다. 크지 않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가끔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같이 산다더라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와 시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가? 서로를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드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나만의 삶을 되찾아갔다. 그렇다고 남편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집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살며 남편의 흔적과 기억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진 한 장, 물건 하나에도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다. 이 선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 곳이 없어 막막했던 그 시절에 시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거처 이상의 의미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상실을 함께 견디는 공간이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조금씩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남편과의 이별은 여전히 아프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시아버지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 오신다. 그 침묵 속에는 괜찮다는 말보다 더 많은 위로가 담겨 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슬픔을 안고 서로의 삶에 조용히 기대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